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2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대부분 상품에 일단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외도 있습니다. 외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유동성하고 순자산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외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 부분이 이제 크게 BITU와 BITX가 있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대부분 예전에는 BITX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BITU가 좀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쉐어즈에서 하고요. 볼레틸리티에서 하는 쪽이 있는데 여기가 조금 규모가 좀 작고 프로쉐어즈는 그래도 못해도 12위권 안에 있는 가장 큰 파생상품 운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비중 추이는 꽤 큽니다. 이게 적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이제 보게 되면 일단 BITU부터 먼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10%대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BITX를 보게 되면 이제 14%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저와 최상의 케이스는 매번 변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지급이 규칙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규칙적이지 않을까요? 그건 다 이유가 있는데요. 당연히 기존 추이에서 주는 게 아니고 파생해서에 따른 수수료 수익 부분을 일정 분배해 가지고 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약간 불규칙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 종목은 대부분 이제 옵션의 참여 비중이 좀 있고, 그 다음 스왑 거래, 그 다음에 채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수익률 추이는 토탈 리턴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수익 비중이 BITU가 좀 더 높은 편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BITU는 현물의 2배를 추정을 하고요. BITX는 선물의 2배를 추정을 하다 보니까 선물의 2배를 추정을 하는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아무래도 좋을 때는 BITU보다 더 성적이 좋을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횡보하는 곡선이 좀 더 심해지는 경향성이 좀 있었을 때는 BITX가 좀 더 불리한 구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부분 물어보는 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BITX 추이가 좀 많이 길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제 성과적 추이에서는 비트코인이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대부분 매번 제가 지루할 만큼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기초자산 추이만 건강하다라고 하면 나스닥 기반의 기초자산 2배짜리가 이제 QLD가 있는데요. 이 QLD가 그걸 증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2배를 계속 장기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기초자산이 계속 우상향이라는 전제 조건이 맞으면 레버리지를 충분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레버리지를 쓰는 게 맞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앞으로 SEC 쪽에서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3배짜리는 기존 상품 빼놓고는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라는 게 본인이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3배짜리 상품은 거의 안 나온다. 그러니까 2배까지만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미 기초자산이 나스닥 기반과 S&P 500에 있는 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SSO가 이제 2배짜리죠. 그럼 SS500도 S&P 500이 2배니까 여전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지만 방향성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계속 우상향을 믿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져 있으며 계속 정립을 해서 모아 가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순위로는 계속 우상향을 믿는다, 베팅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뢰도가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하는 건 절대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우상향을 믿지 못하는데 어찌 레버리지 쓴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 장기 전략도 일정 수수료를 좀 많이 내긴 하지만 그래도 수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적립식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비중이 어느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래도 기존의 코인 거래보다는 거래 비용이나 기타 비용 대비가 좀 적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순자산 부분이 어느 정도 또 평균 단가나 이런 추이를 고려를 해서 적립식을 계속 잘 해 나가야지만 원활한 곡선과 원활한 수익성이 잘 나오는 방향이 있다. 오로지 레버리지 추이를 적립식을 안 사용한다 라고 하면 이 전략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데일리마다 거래 부분을 종료를 시켜가지고 롤 오버를 시키기 때문에 일정한 비용이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치식은 결국에 승산이 일시적 우상향이 나오는 특정 구간대에 빼놓고서는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두 가지 부분은 기본 패시브로 깔고 이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립식을 가져갈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분 이제 코인에서 코인만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내가 코인을 하니까 코인으로만 구성을 해야지. 이건 어리석한 짓입니다. 자산가가 라고 하고 투자자라고 하면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라고 하면 본질이 무엇입니까? 영순위가 일단은 최대한 원금의 훼손율이 적고 가성비 있게 수익률을 뽑는 전략을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코인을 맹신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투자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 벌려고 왔지 투자의 부분에 있어서 학자로 검증을 하거나 또는 반대로 무언가를 증명하고자 하는 추이로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돈을 불리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유연하게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접목해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최적화 있는 국면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색안경이 있으니까 주식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토 같은 경우가 월배당이 좀 높아요. 그러면 이제 비토의 최근 성과를 보게 되면 비토가 꽤 횡보를 많이 했잖아요. 횡보를 해도 그래도 여기서 70%는 안 되겠죠. 조금 더 많이 낮아집니다. 한 20%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좀 사이즈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20%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0% 위에서 계속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얘가 횡보하더라도 어느 정도 최소 줄 수 있는 수익적 구간이 있죠. 배당으로. 그리고 두 가지로는 이 위험적 구간 추이를 나머지 커버도크를 좀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무엇으로 하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는, 비트코인 올라가는 시점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BITU 부분이 올라가는 시점이 올라갈 때 대부분 손익통산에서 비토랑 빼기를 합니다. 이쪽이 마이너스 날 확률이 좀 높으니까 횡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손익통산 할 때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경비비 계산을 해가지고 떨궈 놓으면 이제 비용 부담이 좀 많이 적어지겠죠. 세금 내는 비중이 좀 더 적어지겠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세금을 무서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며 어차피 코인도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세금을 분명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 부분에 따른 추이가 계속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세워라 내워라 해주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도 이미 이제 생긴 지도 벌써 이제 한 1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뤄지진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세금에 좀 더 익숙해지고 세금을 어떻게 좀 더 역으로 잘 이용을 해서 수익화되는 모델을 얼마나 더 이쁘게 뽑아낼 것인지를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극대화되고 내가 좀 더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면 MSTR과 BITU에 있는 비율을 좀 재조정을 하셔도 되고요. 난 더 보수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현물 비트코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가져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5배 부분을 몬테카를로 기법으로 수학 기법인데 이 몬테카를로 기법으로 돌렸을 때 레버리지 비율의 최저간을 1.5배를 쓰는 게 가장 최적의 경로이다 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배를 맞추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2대1 비중으로 모아 가시는 게 가장 건강하겠죠. 아무튼 이런 전략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이 전략을 꾸준하게 잘 쓰신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좀 더 내가 원하는 수익금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약간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난 7, 8년 동안 봤을 때 항상 느리게 가는 사람이 오히려 생존 능력이 좀 더 좋아지는 패턴을 더 많이 보았고 오히려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했던 사람이 극소수만 생존을 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다. 모든 건 플랜 A가 있으면 B도 만들어 놔야지 인생이 좀 무너졌었을 때 한 번쯤은 되돌아볼 수 있는 플랜 B를 보아서 또 다른 빚을 받으면서 희망이라는 걸 좀 잡아갈 수 있는데 A도 B도 준비해 안 놓고 A만 해가지고 한번 달려보다 보면은 작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잘 해보시고 또 궁금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